내가 소시적에 산타 분위기가 보일 만큼 쫓아. 보통 빨간색의 어떤 공격이나 분노, 이 오징어 게임을 전반적으로 전복하려는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아니 뭉친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왜 우리 닥터는 하나도 못 맞추더지만 이거는 맞죠? 이걸 왜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아 요즘 이건 사람 목소리도 아닌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나는 이게 정신과 선생님한테 제일 궁금했거든. 어떤 유형의 성격이 이런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할까? 일단은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가 조금 그래도 다른 게 사이코패스는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충동적인 성향이 있다면 충동적이구나. 예, 그리고 남의 감정을 잘 못 느낀다면 소시오패스는 그래도 남의 감정을 알아서 그걸 좀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위에 있구나. 타인의 감정을 이용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절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범죄자 유형은 덕수 같은 캐릭터죠. 딱 봐도 덕수는 뭔가 공격적일 것 같고 폭력적일 것 같고 충동적이고 그러니까 덕수가 막 뒤에서 뭔가를 할 것 같지는 그쵸.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상우 같은 캐릭터. 상우가 소시오패스기가 약간 있는 그쵸. 건가요? 왜냐면 상우가 알리한테 자갈 구슬 대신 줘가지고 하는 거 봐봐. 그리고 그 뽑기 게임도 기훈이한테는 알려주지 않고 안 알려주잖아. 우산 보고 잠깐 고민하다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을 우창훈 선생님이랑 내가 들어갔어. 이제 구슬치기 편 먹으세요. 그럼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이 먹잖아요. 보통 먹겠지 편. 근데 보통은 이제 동네 형인 기훈이 형한테 그냥 같이 먹자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맞네. 알리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알리가 힘이 센 것 같아. 거기다가 알리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해. 사장님 이러고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기훈이 형은 또 주저하는 게 있잖아요. 아 맞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주저하는 거 보고 팀에서 배제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물론 워낙 똑똑하고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되게 위기에 있으니까 생존 본능까지 더해져서 이런 두뇌 회전이나 이런 것들이 본능적인 부분들이 더 잘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긴 했어.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는 앞에만 보는 것 같아. 뒤에 숨어 있으면 돼 라는 결정적인 힌트를 알았고 예. 두 번째도 설탕 냄새가 나니까 여자애가 말해줬잖아. 듣자마자 새벽은 모르는데 조상우는 이거 달고나구나. 달고나다. 제일 이제 조상우의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드러났던 게 마지막 새벽 죽였을 때 그 이유가 되게 이유가 나는 너무 깜놀했어. 어. 조상우가 힘들어하는 새벽에 고통을 좀 끊어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휴머니즘으로 가지 않을까. 두 번째, 경쟁자를 제거한. 나는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했다고 근데 나는 생각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인데 굳이 자기 손으로 죽인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죽을 텐데? 근데 진짜 이유가 빨리 죽인 이유가 너무 기억나죠? 기훈과 새벽이 가반수가 게임을 포기하면 이 게임이 끝나니까. 그러면 저 돈을 못 갖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 뭔가 죽으려고 그러고 몸이 아프니까 거기 기훈이 마음 약하니까 둘이 이렇게 하면 이 돈을 포기해야겠구나.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요. 대박이었지. 아무리 돈이 걸려도 새벽 기훈과는 같은 팀이었고 뭐 이해관계가 얽혔지만 적을 위해서 좀 일시적으로 아군이 됐던 상대인데 그렇지. 그 경동맥을 그냥 아무 주저 없이 그냥 한 방에 딱 상우는 이제 그러면 좀 소시오패스인 사람인 거네. 근데 머리도 좋고 머리도 좋은? 그다음에 피지컬도 좀 되고. 덕수는 누가 봐도 적이니까 적이 많잖아요. 그치. 근데 상우는 알리가 죽을 때까지 몰랐어. 그리고 약간 리더십도 있어서 그 팀에 어떻게 보면 리더 같은 역할을 하니까 게임이 다들 인간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상우는 뭔가 자신이 직접 말보다는 그 말들을 좀 찾은 것 같아. 알리라는 말, 뭐 기훈이라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을 모으고 기훈이라는 역할도 제가 봤을 때는 상우가 옆에 둔 게 물론 형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훈이가 워낙 사람이 정이 좋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사람들의 경계를 좀 허물고 더 잘 융합될 수 융합될 있으니까. 수 있었던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로 좀 기훈이를 좀 이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웹소설에서 보면 근데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긴 한데 왜요? 장난 아니지. 웹소설로 보면 기훈이 캐릭터는 주인공이야 뭐 어때요? 성기훈은 일단 고구마를 자꾸 유발을 하잖아요. 맞아. 본인 능력으로 사실 이렇게 뭘 한 게 1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에서는 하다가 알리가 안 잡아줬으면 죽었잖아. 죽었지. 뽑기는 그래도 뽑기는 이걸로 뽑기는 진짜 여러 구했지. 여러 구했지. 여러 거 얘기는 했다. 그걸로 했고 슈드랭의 할아버지가 캐리했잖아. 내가 소시적에 산타 분위기가 보일 만큼 쫓아. 말을 11자로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구슬치기는 깐부가 살려줬지. 깜부가 살려줬지.
아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전 궁금한 게 기훈이가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을 해요. 즉흥적인 것 치고는 그 이후에 빨간 머리가 굉장히 눈에 띄잖아요. 기훈의 캐릭터와 그 빨간 머리 염색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삶을 대하는 자세인데 그 경기장 속에서 계속 핑크색들이 자기를 관리했잖아요. 우리를 좀 공격하는 그런 더 약간 압도적인 힘이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프런트맨이나 그 마스크 쓴 사람 못 봤잖아요, 기훈이는. 자기는 말이었는데 빨간 머리인 친구가 자기의 뜻대로 노숙자를 도와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 빨간색. 그러면서도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상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아직도 성기훈이 정신 못 차렸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 딸 만나러 미국 가려다가 갑자기 프론트맨이 막 조언해주잖아. 그 비행기 타.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야. 프론트맨도 답답했던 거야. 막 답답하지. 너 그냥 가라고. 너가 다시 불러. 야 너가 조사본 줄 알아? 너막 1번부터 5번까지 훈저 갖고 가가지고 물 한 번 뿌리고 우승한 건데. 보통 빨간색의 어떤 공격이나 분노, 열정, 뭐 경고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저는 일단은 오징어 게임은 상우한테는 기회나 즐거움, 기쁨이 전혀 아니고 엄청난 상처랑 트라우마, 거기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고 이 오징어 게임을 전반적으로 전복하려는, 없애버리려는. 왜냐면 기훈이가 지하철에 갔는데 이게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어떤 강렬한 쨍한 색깔로 나온 게 아닐까.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즌 1에서도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형사님. 야, 그 형사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막 죽여요? 아니 형사님 있잖아. 생각해보잖아. 아니 스타렉스 타가지고 그냥 얘가 뭔 일하는지 잘 모르잖아. 근데 갑자기 이 새끼 나쁜 새끼가 죽이더니 빨간 바닷물에 던지고. 사람이 빨간색 옷 입으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은 마치 막 착총으로 죽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전에 그걸 보기 핑크색 전에 옷으로 일단 1킬 하고 시작하나. 핑크색 옷으로 그냥 이 사람들이랑 다 합의한 다음에 그냥 우리 수련회 갑시다 하고 재워갈 수 있는데. 아니 기훈이한테 얘기 들었지. 아 막 사람 죽였다고? 사람 총으로 죽였다. 빨간을 기훈이는 사실 막 그렇게 그 말을- 심각하는 그 말을 완전히 믿었구나. 믿었던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형이 걸려 있으니까. 사람 쉽게 믿는 사람이네. 뭐 어떤 정의가 아니라. 난 사실 오일남이랑 비슷하다고 봤거든. 자네 리액션 하고 싶어가지고 죽인 것처럼 한 다음에 막 나의 게임은 이거다. 우리 약간 계속 힌트를 줘. 29번 뭐 하는데 막 너네 예전에도 이랬니? 예? 그랬어요? 뭐 누가 죽었는데요? 그래서 뭐 자극하지. VIP는 폭탄을 왜 준비했을까? 왜 물어봐? 들키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랐어. 사실은 프론트맨의 서사를 위한 장치였던 그렇죠. 거라고 봐야죠. 시즌 2에서도 제가 봤을 때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살아나. 근데 이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1년 후에 멀쩡히 딱지치기 하고 있잖아. 이게 어떤 식으로든 경찰이 알았으면은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야. 알았으면 얘는 경찰 조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난 그래서 이게 그 딱지칠 때 아 형사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어. 그 형사 동생이 살았는데 프론트맨이 자기 형이잖아. 자기 형이 아주 깊게 연루가 돼 있는 거잖아. 자기도 사람 솔창이 죽였고. 솔직히 많이 죽였지. 자기도 사람 프론트맨보다 더 죽였을 수도 있어. 이 안에 형이 있으니까 안 까발린 걸 수도 있지. 그리고 이미 경찰이 다 불러서 출동했을 때는 이미 오징어 게임은 이제 열리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 알아요? 1회부터 9화가 될 때까지 일남이 할아버지 말투가 점점 느려져. 내종량이 진행하면서. 그저 오징어 게임 보면서 우리 셋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우창에는 조상우에 가깝죠. 밀어버리고 투명당해. 강한 유리에 두 명 올라갈 수 있잖아. 제일 힘센 사람이 제일 가벼운 사람을 잡아가지고 미친다고요? 들 수 있게. 이게 그렇게 거리가 안 멀어. 그 약간 알리 속이듯이 그 느낌인데? 야 내가 너 들어서 해줄게. 그 다음에 아니 진짜 살짝 와, 약간 나 속으려고 그랬어. 아 진짜 너무한다. 진승아, 네가 제일 가벼우니까. 네가 한번 해봐. 내가 손 잡아줄게. 진생이 정도면 진생이 짧긴 한데 가벼우니까. 발로 차봐. 여자가 필요한 경기가 나는 그 경기였다 생각을 해. 가볍잖아 여자분들이. 아니 여자 팀이었다면은 이 뗄 수 있는 와씨. 조상우의 게임이었다 탄생을 생각을 해. 오징어 게임에서 우창현 오면 같은 편 하지 마. 아예 붙잡고 하면 뒤진다, 진짜로. 바로 죽어. 야 다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은 그냥 올라가 보라고. 아니 붙잡아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거지 내가. 성인 여성도 꽤 아니 몸무게가 뭐 어떻게 들어 형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다 당을 다리 이렇게 해보는 거야. 속여가지고 빼지면 훅 떨어질 때 싹.
이게 아, 무게중심 때문에 나도 같이 떨어지. 아니 절대 안 떨어지지. 왜냐면 노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있어. 나는 금방 죽을 것 같아. 팀원 야, 모집합니다. 우리는 그 밤에 죽었어. 야, 누가 꽃이 피었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때 할아버지가 그 소리 지를 때까지 못 살아남아. 이러다 다 죽어. 게임이 오지 생각해. 어쨌든 오징어 게임 또 이렇게 해봤고요. 아쉽네요. 너무 빨리 본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시즌2 언제 기다려.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보시고요. K 콘텐츠로 막 미국에서 1등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넷플릭스가 지금. 뭐 해준 건 아니고요. 네.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오징어 게임 진짜 와.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티빙, 넷플릭스, 닥터 프렌즈. 닥터 프렌즈, 그리고 캐치온, 웨이브. 웨이브 와. 다 저희랑 협업을 했었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왓챠가 안 했어. 왓챠 볼 거 없나요? 또 한번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장 찍어보고요. 저희의 모습입니다. 뭐 요즘 팍팍하고 힘든 네. 세상인데 스노우 하면서 네. 좀 웃어보시라고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고요. 이 캐릭터가 헬프미 게임에서 정식과 병원을 아우르는 이제 역할을 해주는 필수적인 인력입니다. AI 로봇. 예. 아, 이거 뭐야. 또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헬프미 게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